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서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2020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가 인상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기준에 충족할 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68,720원, 주급은 412,32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직원 300명 이상인 곳에서만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2020년에는 그 범위가 50명에서 300명인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해서 적용받지 못했던 직장인 분들도 2020년에는 더욱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명칙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빨간날이 2020년에는 민간 기업들에게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회사원들의 공휴일 편의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3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위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시킨 주민등록증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고 하네요. 2020년부터는 여권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 녹색 여권으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녹색은 눈에 띄어 도난을 당할 위험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기 때문에 녹색 컬러의 여권을 도입한 후 32년 만에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떡볶이, 붕어빵, 포차 등등 길거리 노점상들에게도 2020년에는 고유 주소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노점상은 고유 주소가 없어서 택배를 받을 수도 소방, 경찰, 긴급 서비스 혜택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소가 생겨서 길거리 노점상 맛집들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겠네요. 최대목의 30kg 이하, 헤드라이트 설치, 경적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면허증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로 간단한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증 절차가 허술해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시속 최대 속도가 25km 밖에 되지 않는데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율 포장되어 있던 종이박스 테이프 노끈 중에서 종이박스를 제외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종이박스도 제품목에 포함되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종이박스만 허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박스 포장에 사용되는 테이프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을 3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설치할 여건이 되는 관공서에서는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산 비닐을 대신해서 우산을 담아 쓸 수 있는 대체품이 생기겠네요. 2020년부터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계산 후 발생하는 거스름 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연결된 카드의 계좌로 거스름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게임 등에서는 주류 광고가 제한되고, 술을 마실 때 나는 같은 소리도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어서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전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데이터 방송이나 DMB, IPTV 등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이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T, KT, LGU 플러스 통신 3사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한다고 하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부터 로봇 기구 개발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로봇 하드웨어 개발기사 등 로봇 분야 자격증을 국가기술 정기 검정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도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병원비 부담이 좀 컸습니다. 이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 달빛 어린이 병원을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시행하는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병원에 요청만 하면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더욱더 편리해집니다. 2020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급여는 3개월간 통상 임금의 80%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했다고 하네요. 쇼핑할 때 1+1 같은 묶음 상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가 포장을 한 번 더 함으로써 플라스틱 포장재를 늘리는 것에 일조한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환경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네요.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료를 미리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공인 중개사는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약자에게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와 한국감정원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피해 입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두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통합하여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된다고 합니다. 근로상태에 따라 일일이 카드로 바꿔야 하는 불편 없이 발급한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보다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장 보육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4시부터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낮 시간 담임 선생님들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들 역시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연장 보육시간은 4시부터 7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내에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개인의 사유지로 돌아가게 되어 20년 7월 이후에는 서울에만 약 11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인 사유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유지인 만큼 출입이 제한이 되는 곳이 많을 텐데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네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2020년은 경자년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2019년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은 다들 소망하는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